2013년도 1회 출제했던 문제, 교재 81쪽에 나와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이 어디예요? 밑에, 제일 밑에 보이는 데가 작업 표시줄이죠. 현재 무슨 작업을 해놨는지, 엑셀을 실행해놨는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놨는지 하는 보이는 데가 작업 표시줄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도구모음, 이 도구모음에 링크, 뭐 바탕화면, 뭐 태블릿 PC 입력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탕화면 빠른 실행, 응? 어디죠? 잠깐만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도구모음, 이 도구모음이에요. 이 도구모음 말하는 거죠? 도구모음에 가시면 도구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바탕화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링크는 어디 있어요? 링크는 참 애매하게 문제가 되어 있네. 바탕화면 주소, 링크, 입력도 모음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답은 하여튼 알림 영역은 맞는데, 예. 2번,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했다 그랬어요. 연결하면 하이퍼링크예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미디어는 아니죠. 프레젠테이션도 아니죠. 프레젠테이션은 표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표현. 파워포인트로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죠. 인덱스는 뭐예요? 인덱스는 찾아보기죠. 찾아보기. 목차 말고 홍길동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홍길동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 우리 책 같은 거, 백과사전 같은 거 뒤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걸 인덱스라고 하죠. 색인. 목차 말고. 예. 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 보면, 일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CPU를 바꾸거나, 램을 확장하거나, 뭐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거나. 우리 집 컴퓨터는 뭐 게임 같은 거 하려면 느려갖고 안 돼. 포토샵 들어가면 헤매.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일단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CPU가. 그런 거라면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겠죠. 근데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메모리를 늘리면 빨라집니다. 컴퓨터는. 모니터를 커다란 모니터를 사면은 컴퓨터가 더 버거워해요. 화면이 커지면 컴퓨터는 더 버거워할 수 있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4번.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그랬어요.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RFID. 우리 그 NEC 기능 아시죠? 스마트폰에 NEC 기능이라고 있죠.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거, 교통카드 탑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RFID 서비스죠.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과할 때 하이패스 이런 것도 RFID 기술입니다. 윈도우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을 하는, 그걸 포스트라 그랬어요. 포스트, POST. 그런 포스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이오스죠. 롬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SMTP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보낼 때 쓰는 거고, 받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POP. 팝3 한다고 그랬죠, 팝3. 예. 윈도우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가 딱 켜져 있는 순간 F8번을 누르면 돼요. F8번을 누르면 부팅 메뉴들이 쭉 뜨죠. 안전 모드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 이렇게 뜨죠. 자, 8번. 일정한 데이터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니까 뭐죠? 일괄 처리. 마치 세탁기 세탁하듯이 빨랫감이 다 모여야 어느 정도 모여야 세탁을 하죠. 일괄 처리. 악성 코드는 뭐냐면요. 안 좋은 건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과거에는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바이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진 거야. 나한테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인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뭐 스파이웨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 악성 코드가 아니잖아. 그거는 말 자체가. 그렇죠?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악성 코드인데 지금은 외부 침입을 탐지하는 거니까 뭐 방화벽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다. 그 남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백신들은 뭐 잘못된 정보를 또는 방화벽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 3D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3D 프로그램이 외부 서버로, 자기 서버로 전송이 돼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외부로 전송하려고 나가요, 얘가. 그러면 방화벽이 어쭈? 이게 외부랑 연결하려고 그러네? 하고 방화벽이 사용자한테 물어요. 얘기해줘요. 야, 얘가 다른 데랑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허용할까 말까? 물어요. 그러면 CAD 프로그램이라든지 3D 프로그램은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못하니까. 그땐 허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설치해놓고 실행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게임을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방화벽에서 얘가 외부에 요청을 하는데 허용할까 말까 물어요. 그때 허용을 하는 거는 뭐 내 마음이니까, 사용자 마음이니까. 남발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자, 프린터 인쇄할 때 인쇄 대기질 문서를 더블 클릭해 갖고 내용을 수정해요? 그런 건 안 되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거고, 편집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비트는 뭡니까? 바이너리 디지트라 그래서 0이냐 1이냐 하는 걸 비트라 그래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 부호라고 합니다. 그런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트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2개나 4개나 8개를 묶어서 하나의 워드로 작업할 건지, 뭐 32비트로 할 건지, 64비트로 할 건지, 워드로 따지는 거죠, 워드로. 예. BPS는 뭡니까? BPS?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는 전송 속도예요. BPS는 전송 속도. 그 다음 문제는 인터럽트에 관한 건, 인터럽트는 뭡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 것 같아. 그럼 하던 거 멈추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 밖에 나가서. 그래서 해결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마저 또 뭘 하고 이렇게. 그걸 인터럽터가 하는데, 하드웨어 결함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소프트적인 것보다. 예. 그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정전이죠, 정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프린터로 인쇄하는데 중간에 종이가 빠져서 종이가 없어. 잉크가 없대. 그럼 인쇄하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인터럽트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인터넷에서 제공해준 서비스, FTP니, 텔넷이니, 채팅이니, 뭐 고퍼니, 이런 거, 유즈넷이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SB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USB입니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직렬 전송. 그 인터넷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14번. 14번은 지금 제 화면에서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하니까 윈도우 XP에서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하고 윈도우 7에서는 개인 설정이라고 했는데 문제 자체가 좀 다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하고 전혀 다르고 뭐 사용자 계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정은 계정 항목에 들어가서 해야죠. 개인 설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틀렸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인데 아무래도 멀티미디어를 대용량, 초고속 인터넷, 압축 기술,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죠. 여러분 아날로그 기술이라 그러면 테이프잖아. 비디오 테이프. 이 비디오 테이프를 어떻게 압축해요? 꾸깃꾸깃 반 접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일로 변환시켜야만이 전송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을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럼 택배를 보내야지, 이 책은. 근데 이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일로 있으면.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전자편을 보내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죠. 16번. 인터넷 주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주소. 그걸 우리 URL이라고 한다. URL. URL 우리 해설 보세요. 해설 중에 FTP:// HTTP:// 근데 메일2는 콜론으로 끝나죠. 전자편 계정을 쓸 때 메일2라고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인쇄가 안 돼? 그럼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잉크가 있는지 없는지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스풀 기능이 설정이 돼 있던 스풀 기능이 안 돼 있던 인쇄는 됩니다. 스풀하고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쇄하는 동안에 컴퓨터를 쓸 거냐 말 거냐가 스풀에 대한 개념이지 인쇄 자체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인쇄하고 스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인쇄면을 걸었더니 인쇄가 안 돼. 그럼 뭐야? 프린터는 있는데 인쇄가 안 돼? 그럼 프린터를 열어봐야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아까 종이가 끼어 있는지 안에, 잼 현상 이런 건 보시면 되죠. 아니면 일시중지 걸려 있는지. 일시중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인쇄가 돼야 나머지가 인쇄가 밀려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인쇄 중지되어 있는 거는 빨리 어떻게 돼? 취소를 하던 인쇄를 마저 하던 내보내야지. 그래서 그 다음 게 또 인쇄가 되겠죠.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기가헤르츠를 쓰죠. M이 아니라 G를 쓰지. G. 기가헤르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옛날 얘기지. 펜티엄 3 그러면 뭐 600MHz 이렇게 얘기했지만 펜티엄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MHz, 2GHz, 3GHz 이렇게 쓰지. 예. CPS는 뭡니까? 한동안에 이 단위를 갖고 시험에 많이 냈어. 단위.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1번, 2번. 4번 CPS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프린터 속도. 프린터의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CPS예요. CPS랑 많이 나오는 게 LPM, PPM. LPM, 라인 퍼 미니트. 분당 몇 줄 찍느냐? PPM, 페이지 퍼 미니트. 분당 몇 장 찍느냐? 요즘은 다 PPM으로 표현합니다. 레이저 프린터든 잉크젯 프린터든
여러분이 프린터를 살라고 보면 ppm을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쓰는 저희 집 프린터기는 38ppm입니다. 칼라 흑백 다. 1분에 38장 찍는 프린터기예요. 근데 깨끗하게 안 나와. 지락지락 찍어. 되게 빨리 찍는데 글자가 흐려. 그걸 깨끗하게 찍으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찍지. 깝깝하죠. 그러니까는 가장 빠를 때는 38ppm인데 일반적으로 찍으면 한 10ppm 정도 나오나? 10 정도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사진 같은 거 인쇄하려고 그러면 사진은 1분에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찍는데 몇 분씩 걸리지. 10분도 걸려요. 해상도를 높여서 깔끔하게 인쇄하려고 그러면 사진처럼 인쇄하려면 만장 인쇄하는데 10분씩도 걸리지. 네. 지금 ppm을 많이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는 아까도 그런 유사한 문제 나왔었죠.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사용한다. 이거는 접근성 기능이지 마우스나 키보드 기능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20번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열이 일단 없어. 열이 적어. 열이 적고 회전되지 않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자그맣게 만들 수 있어. 반도체니까. SSD. 요즘 이 추세예요. 외장하드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외장하드? 근데 외장하드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우리 명암 크기만 한 거잖아요. 알맹이의 명암보다 커요. 두께가 6.5mm? 두께가 6.5mm인데 문제는 얘를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야. 바닥에 쿵 하고 충격을 받으면 버려야 돼요. 못 써요. 근데 SSD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빨아도 정전기만 발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게끔 돼 있어요. USB 메모리처럼. 그렇다고 바닥에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나 충격엔 좀 덜 민감합니다. 하드처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SSD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은 비싸요. 아직은 비쌉니다. 예. 12시가 다 됐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봐야 되겠네요.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만이 이 문제들을 보실 때 척척척 눈에 답이 보일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교재 84쪽 8회 제2과목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해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20%의 가산점을 주려고 한다라고 해 있는데 수식이 맞는다 틀린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지금 보니까는 C의 두 번째가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 문제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여기서는 지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크다면 그 차이 점수에 대해서 20%를 준다. 예, 첫 번째는 아주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크다면은 그 차이 값에다가 20%가 아닌 0.1을 곱한대요. 0.1 곱하면 뭐 그게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면은 점수가 없죠. 0. 아니면 뭐죠? 크거나 같다면의 반대니까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작다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크다면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의 차이를 뺀 거에 대한 절대값에 대해서 20%를 주는 거죠. 네 번째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큰 경우에는 20% 가산점을 줘라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하이퍼링크가 뭐 하는 거예요? 매크로 바라보기 키? 뭐 컨트롤 C 하면 뭐 매크로가 작동되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삽입한다? 표현이 그러네, 그렇죠? 하이퍼링크의 개념과 하이퍼링크의 삽입 대화 상자에서 링크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라고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하이퍼링크라는 말은 어떤 걸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뭐가 작동되라, 이런 얘기가 하이퍼링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어떤 거를 클릭하려면 전자우편이 작동되게끔 할 수 있고, 어떤 걸 클릭하면 어느 셀로 이동하게끔 하는 거는 하이퍼링크의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걸 클릭하면은 어떤 파일이 열리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건 가능하지만, 얘를 클릭했더니 컨트롤 C가 작동이 돼서 매크로가 열려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매크로 바로 키를 삽입한다는 말은 어떤 거를 클릭을 했더니 네이버로 열리는 것 대신에 컨트롤 Q가 작동되래요. 그럼 컨트롤 Q는 매크로로 연결되어 있는 키니까는 그럼 어떤 매크로가 작동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하이퍼링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매크로하고는. 예. 그냥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면 편하죠. 1번은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테고요. 23번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워크시트에서 반드시 하나는 숨길 수가 없죠. 하나는 꼭 꺼내놔야죠. 통합문서 자체를 숨길 수는 있죠. 통합문서 자체를 숨길 수는 있지만 통합문서 내에 있는 워크시트 모두를 다 숨기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꺼내놔야지. 하나는. 해설에도 보면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 24번 문제. 기대 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지금 2005년, 2010년, 2015년에 평균 수명을 봤더니 2020년쯤에는 요만큼 갈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 요렇게 갈 거라고, 요렇게. 여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2020년에는 86세까지는 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세선 그러죠. 추세선. 그 다음에 오류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자, 셀에 입력한 값이 너무 크다. 그럼 뭐예요? num이라고 뜨죠? num, 넘버. 너무 작은 값이나 너무 큰 값을 표시할 때는 num이라고 하는 넘버 오류가 뜹니다. 밑에 해설에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 중에 div0, 뭐 na, name, null, number, 뭐 reference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들의 종류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이런 문제는 계속 하나씩은 나오잖아요. 매번. 그럼 뭐 맞출 수 있겠죠. 자, 반복할 행에 네 번째 줄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 페이지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거죠. 행이라고 했으니까. 열이 아니라 행이죠. 예. 두 번째 문제, 26번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반복할 행이라 그랬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수월해요. 자, 보시면은 90이라는 데이터를 찾으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찾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을 거냐 옆으로 가면서 찾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열이니까 칸 단위로 찾으라는 거죠. 90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D의 세 번째도 있고 D의 여섯 번째도 있고 E의 네 번째, E의 다섯 번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로 단위, 즉 줄 단위로 움직이면 90 옆에 있는 80을 찾고 그 다음에 있는 저 왼쪽에 3번 황경민 87, 87, 90 이렇게 찾아요. 줄 단위로 찾으면. 그러면 E의 네 번째가 다음에 찾아지는 데이터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열이니까는 같은 D라는 지역의 D 세 번째 밑에 있는 D 여섯 번째 값을 먼저 찾겠죠. D 여섯 번째 값을. 그러니까 답은 D 여섯 번째가 맞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는요. 자,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28번 차트 1을 완성한 후에 차트 2와 같이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변경된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자, 차트 1번과 차트 2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아래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판매량이라는 갑축 제목이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세로 쓰기 식으로. 저 위에는 갑축 제목 있잖아요. 판매량. 해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예, 또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을까? 항목 축 제목은 영업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맞춤 방향을 변경하였다. 맞죠? 판매량이라는 글자가 바뀐 거죠. 방향이. 그 다음에 보조축을 지정했다는데 보조축이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인데 여기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보조축 얘기는 잘못된 말 같고, 그 다음에 0서부터 200까지 나오던 데이터를 1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바뀐 것 같고 최대값도 변경된 것 같고 범례 위치가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고 두 번째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 3, 4, 5, 4, 3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문제 같은데 샵 콤마 샵 컴마를 찍어주니까 100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543이 이제 줄어들 텐데 543은 5 이상이니까는 2, 3, 5로 가겠죠. 2, 3, 5 2, 3, 4가 아니라 2, 3, 5로 가야만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렬. 정렬은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위쪽에서 아래쪽과 아래쪽에서 위쪽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나 아래에서 위나 같은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네 번째는 위쪽 아래쪽만 반복하고 있어서 말이 잘못된 거다. 자,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이런 거예요. 현재값 말고 그 옆에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현재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생성됐다고 하는데 현재값은 그 전에 있는 값이니까 이거는 생성된 게 아니라 있는 값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두 개냐 한 개에 따라서 답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B의 다섯 번째 셀이 변동이 되면은 납입금이라고 하는 셀의 값이 변동된다라는 얘기죠. 예. 납입금이라는 셀이 어떤 셀인지 몰라도 이름으로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죠. 답은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하는 거고요. 32번.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디카운트 A. A의 첫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 셀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럼 뭐죠? 이름의 수를 세는 거죠? 맞습니까? 이름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키가 170 이상이라고 하는 F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맞는데, 근데 이름은 글자 아닙니까? 이름 항목은 글자잖아요. 근데 디카운트를 셌잖아. 디카운트.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아니라 3이나 4를 썼으면 몰라도 1이나 3이나 4를 쓰면 몰라도 두 번째만큼은 글자이기 때문에 디카운트 A를 써야만이 답이 나오겠죠. 디카운트 A를. 요거는 좀 잘못된 문제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디카운트 A를 썼어요. 디카운트 A를 썼는데 두 번째 맞는 말이고요. 디카운트를 썼으면 두 번째를 뺀 첫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는 맞는 말이고요. 디카운트 A는 1, 2, 3, 4 어느 항목의 개수를 세도 다 맞을 겁니다. 답이 거기에 틀렸네요. 피벗 테이블. 우리 커말 자격증은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만듭니까? 원 데이터가 위에 있고 그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는데 같은 시트 밑에다가 출력을 했어요. 우리 시험은 항상 그렇게 해요. 커말 시험은. 근데 ITQ 자격증 시험은 첫 번째에 있는 시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출력은 세 번째 시트에다 출력을 해요. ITQ 엑셀 자격증 시험은.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같은 시트에서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동일한 시트에서만 하는 연습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동일한 시트에만 지정되는 건 아니고 동일한 시트에도 하고 다른 시트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같은 시트에다가 동일한 시트에다 작업을 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는 넓게 나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넓게 나오다 보니까 원 데이터도 넓어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 데이터 따로 두고요. 원 데이터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결과 시트 따로 만들고. 근데 결과 시트를 따로 만들면 단점이 뭐냐면요. 원 데이터의 시트의 이름을 바꾸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시트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B 시트에다 출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시트 이름을 바꾸면 피벗 테이블이 안 돼요. 오류가 나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시트에 들어가서 시트명이 바뀌면 변경된 시트 그의 이름을 다시 조정해주면 값은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뭐뭐에만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봤었어요. 예,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고요.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네 번째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1학년 일반 파일의 기말고사 시트에서 A 다섯 번째 셀을 참조했다라고 했는데 자 파일이래요. 파일. 기말고사 시트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은 대괄호로 묶고요. 시트는 느낌표가 찍히죠? 파일은 대괄호가 붙고 시트는 느낌표가 찍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헛다운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 일반이 한 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으면은 헛다운표가 들어가요. 자, 1번은 기말고사라는 시트는 알겠는데 1학년 일반이라는 엑셀 파일이라는 파일 개념이 안 나타났어요.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부등호를 썼는데 부등호를 써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처럼 괄호를 쓰지도 않아요. 대괄호를 써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번이. 뭐 헛다운표를 치든 안 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1학년 일반.xlsx라는 그 파일에 있는 기말고사라는 시트 느낌표가 찍힌 거죠. 예. 거기에 있는 A 다섯 번째 셀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답은 세 번째다.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가 쓰라 그러면 어렵지만 단답형 중에 고르면 돼요. 사지선다형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5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동 맞춤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인쇄할 양이 한 2장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한 장에 맞추래. 그러면 자동 맞춤 해주면 한 장으로 자동 맞춤하면 한 장으로 다 축소가 돼서 인쇄가 돼요. 예.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면 페이지 나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좀 못 봤는데. 볼까요? 엑셀을 제가 한번 실행해서 글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보기 하면 한 장, 2장 찍힌단 말이에요. 2페이지가 찍히니까 흉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인쇄,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자동 맞춤 한 장으로 1페이지서부터 1페이지까지 한 장으로 맞춰라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다 나왔죠.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면은 60%로 축소 인쇄한 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요. 자동으로 얘를 100%로 해주면 100%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물론 얘를 가로로 해주면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가로로도 안 나왔네. 여백을 좀 줄이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백도 건드지 말래 사장님이. 그럼 방법이 뭐예요? 자동 맞춤을 해주면 돼요. 자동 맞춤을 해주면 여기는 91%로 축소 인쇄가 된 거네요. 가로로 하니까. 세로로 해주면 60%로 축소 인쇄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A4 용지에 맞춰서 인쇄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백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백은 좌우 상하 여백을 얼마큼 주겠냐 하는 거죠. 왼쪽에 여백이 1.8cm인데 이걸 1cm로 줄이고 오른쪽도 1cm로 줄이고 그러면 확대 축소를 66%로 한 것처럼 돼버리네요. 예. 좌우상하 여백도 다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페이지 나누기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페이지를 나눈다? 페이지 나누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 자리에다가 페이지를 딱 나누기 시작하면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2페이지가 되는 셈이에요. 페이지가.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해보면 페이지 나누기 왜 안되지?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면은 거기서부터 페이지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페이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가 지정되는 거니까 강제로 페이지를 쪼개는 거죠. 강제로. 우리 워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글에서는 글을 쓰다가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거기서부터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져요. 그것처럼 엑셀도 페이지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백 탭에서 하는 게 아니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은 좌우상하 여백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그 항목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은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다르게 표시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라는 기능이 있어요. 빨리 인쇄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트나 일러스트레이션 개체 같은 거, 그래픽 요소들은 인쇄가 안 돼요.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인쇄해야지.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느려지잖아요, 인쇄가. 근데 그림은 내가 알겠고 어떤 건지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인쇄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빨리 간단하게 인쇄하면 인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인쇄할 때는 차트는 생략해라 라고 지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다 빨리 인쇄가 되겠죠. 그리고 흐리게 인쇄가 돼요. 좀 흐리게. 예. 제 프린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쇄가 되는데 누구 나눠주기가 참 그래. 인쇄물을 좀 흐려가지고 혼자 보기에는 괜찮고 그렇게 빨리 인쇄해서 검토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깔끔하게 인쇄를 해서 뭐 보고자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고급 필터를 이렇게 실행했대요. 이게 뭘까요?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A의 12번째 여기 학과명이라는 곳에다가 인쇄를 하라 그랬는데 조건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 범위는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학과명만 인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인쇄가 아니라 학과명만 복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출력하래. 즉 경영학과가 저기 두 번째 줄에도 있고 10번째 줄에 경영학과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나와라 이거야.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과를 정리하는 거예요. 학과가 우리 학과에 지금 한 10개 학과가 있는 것 같은데 중복돼 있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응시를 하는 바람에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가 뭐뭐인지 경영, 영어, 컴퓨, 물리, 영어는 반복된 건축, 기계, 컴퓨, 경영, 통과. 그러니까 경영, 영어, 컴퓨, 물리, 건축, 기계 이렇게 나오겠죠. 네. 맞네. 두 번째. 걸러내는 겁니다.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출력하는 거니까 1번은 동일한 레코드만 출력한 것 같아. 반복되는 레코드만 출력한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가 답이다 라는 거죠. 거기 해설을 보시면 뭐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37번 매크로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매크로 대화상자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매크로 1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 얘를 편집도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하고 매크로 1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옵션에 가면은 뭐 컨트롤 C로 되어 있는 걸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매크로 2를 선택했으니까 그렇지만 매크로 2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 2는 없으니까는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편집이라는 메뉴 밑에가 만들기잖아요. 근데 만들기라는 글자가 흐린 걸 봐서는 매크로 2를 지정해버렸는데 있는 매크로를 지정했는데 이 매크로 이름으로 또다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매크로 2나 3이나 다른 이름을 쓰면은 만들기가 되죠. 예. 자, 1번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을 하면은 매크로가 작동이 될 테고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하라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돼서 한 단계별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고요. 슬로비드처럼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편집을 누르면 알아서 수정할 수 있고요. 그럼 편집에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름 못 바꿔요. 이름 변경 기능이 없잖아요. 그거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은 매크로 1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면은 그리고 빠져나오면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옵션은 들어가서 컨트롤 C 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한다든지 이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개인 매크로 시트에다 문서에다 저장할지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름을 달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8번 아래 시트를 이용해서 지금 계열도 많고 요소도 많네요. 그렇죠? 4줄 4칸짜리인데 원형 차트는 뭐예요? 1분기가 강남 거만 한다든지 강남에 대한 1, 4분기 1에서 4, 4분기까지 지정하든지 아니면은 1, 4분기 현황 것만 강남, 강동, 강서, 강북에 있는 요거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3, 4분기만 할 수도 있어요. 블록을 그렇게 잡으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두 개 요소를 섞어서는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원형 차트다 이거죠. 원형 차트로 하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만 나오지 다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도넛형은 다 나올 수 있죠. 도넛형은 다 나와 있어요. 매크로의 특징. 매크로는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기억시키는 건데 기록한 매크로 편집할 수 있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잖아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죠. 당연히 편집하면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매크로 실행에 바로가기 컨트롤 C라고 만약에 매크로를 실행시켰다 그러면 엑셀에 있는 윈도우상에 있는 컨트롤 C 복사라는 기능이 사라진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매크로가 먼저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는 셀에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딜리트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지워지는 거죠. 메모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를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메모는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검토 탭에 가서 모든 매크로를 메모를 다 지워라 이렇게 가능할 수 있고요.